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리플 소송과 유사 사건인 LBRY 사건 재판 과정에서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사의 멘트가 나와주면서 시장의 기대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아주 신박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 XRP의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면서 XRP를 증권이라고 판단한 SEC 내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멘트가 나와준 겁니다. SEC 일부 위원들이 XRP 자체에만 집중을 하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살피지 못하다 보니까 증권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SEC 내부 고발 성격의 휘슬블로우가 나와준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은 XRP 홀더 대변인격으로 연리를 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자신의 SEC 동료들이 XRP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XRP 토큰 자체에만 집중을 하면서 토큰 판매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존 디튼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이건 해석을 하자면 새로운 시대적인 혁신 기술로 등장한 디지털 자산의 특성과 재반 요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100년 전의 증권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를 1차적으로만 적용했다, 이런 점을 시인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오렌지에 적용했던 기준을 XRP에 고스란히 적용을 하면서 오렌지와 XRP가 동일하게 증권일 수 있다라고 말한 이 말도 안 되는 기준 적용에 대해서 SEC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는 크립토 맘이라고 불릴 정도로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이라서 저런 멘트를 해도 사실 이상하진 않은데, SEC 내부 동료들도 같은 취지의 멘트를 했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의미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리플이 SEC로부터 소송을 당한 뒤에 84억 달러 규모의 XRP를 매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록웍스 보도 내용인데, 블록웍스는 2020년 12월 리플 측이 SEC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에 XRP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지만 리플랩스는 2차 시장에서 XRP를 지속적으로 사들였다. 지난달 리플 가격이 27% 펌핑된 것도 리플랩스의 매수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록웍스는 이와 관련해서 리플랩스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리플랩스가 XRP 시세 조종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으로 바라볼 가능성도 있고, 반면 다른 각도로 바라보자면 리플랩스가 사실상 XRP 바이백을 진행하면서 시세 유지를 위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SEC의 헛짓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해주는 가운데,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규제권 경쟁기관 CFTC가 꽤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미국 변호사협회 행사에 참석해서 올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더 많은 집행 선례를 만들어낼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관련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산업에서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CFTC는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파생 상품을 제공하거나 레버리지, 마진 등 디지털 자산 상품 관련 서비스들에서 조치를 취해왔다. 올해 디지털 자산의 불법 거래를 추적하는 데 위원회 권한 전체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CFTC는 토큰 거래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회 예산 확충이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을 견지해 오고 있는데, 이번 멘트 역시 사실상 의회 들으라고 공개석상에서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SEC가 규제권 남용 수준으로 마구잡이 규제를 벌이고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CFTC 중심의 규제권 설정과 규제 리드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과 재무부가 2030년까지 디지털 파운드화를 발행할 계획이라는 점, 이걸 밝혔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영란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에서 디지털 파운드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소식은 리플 홀더들에게는 조금 더 의미부여 해석이 가능한데,
2021년 디지털 파운드 CBDC 추진을 위해서 설립된 독립 포럼 단체 파운드 파운데이션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리플이 CBDC 관련 기술 자문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플은 지난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라이센스 취득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영국 정부를 대상으로 규제와 관련된 제안을 담은 백서까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표된 백서를 통해서 리플사는 암호화폐 산업을 특성에 따라서 구별해서 맞춤형 규제를 해야 하고 암호화폐 업계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과 업계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게 백서까지 발행하면서 영국 정부에게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국의 총리 리시 수낙이 암호화폐 업계를 향해서 대놓고 친화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미래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돌파구가 필요한 전통 금융 강국 영국의 이 같은 변화된 모습은 여러모로 생각거리들도 많이 안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0.42달러 저항 돌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 이와 관련해서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가 꽤나 현실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XRP는 0.42달러 돌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월 9일 전까지 여길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0.3602달러까지 조정받는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다. 나는 여전히 XRP가 3월에 저항 라인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이번에 저항을 맞고 빠지면 0.36달러 부근으로 후퇴할 수 있고 한 번 더 저항을 맞으면 0.34달러 아래 이 지지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3월로 넘어가면서 상단 저항을 뚫고 4월 전에 0.55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XRP 강세론자로 꼽히고 있는 크립토불의 경우에는 6월까지 XRP가 23.8달러 랠리를 벌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2015년부터 작용해온 장기 지지라인과 2021년 고점 이후 이 상단 저항 라인이 삼각 수렴 패턴을 아주 크게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상단 저항 돌파가 벌어질 경우에 2017년 돌파 상승 폭만큼 랠리를 벌일 수 있고 이럴 경우에 23.8달러 도달이 가능하다. 이런 아주 전폭적인 상황을 차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다 정도의 분석일 수 있겠지만 만약 상반기에 리플 소송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런 상황 현실화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리플 커뮤니티가 참 뜨겁습니다. 다름 아닌 LBRY 사건과 관련한 재판정 내부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여러 차례 영상에서 짚어봤듯이 LBRY 사건 담당 판사가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판사의 판단 멘트에 대해서 SEC가 인정했다라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이게 SEC가 직접 발표한 게 아니라 당시 법정에 있었던 LBI 사건 관계자의 멘트라 어디까지가 팩트인지는 명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지만 다소의 과장이 어느 정도는 섞일 수는 있어도 방향성 자체는 사실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시 법정에 있었던 양반은 다름 아닌 존 디튼 변호사였는데 이 양반은 LBRY 사건에서도 법정 증언자 아미스로 참여해서 판사에게 2차 시장 판매 토큰은 증권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피력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진영을 지지하는 제레미 요건 변호사는 존 디튼을 칭찬하면서 이번 사건 재판에서 처음 등장했던 단어는 SEC가 LBC 토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SEC가 진짜 이걸 시인했다라면 이건 사실 리플 소송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플 커뮤니티에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안팎에서 아주 재미나고 의미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와중에 리플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 핀테크 기업 포모페이가 리플 ODL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모페이 CEO가 나름의 의미 있는 소감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리플 ODL을 활용해서 자산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는 유로와 미국 달러에 대한 글로벌 송금을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변화해가는 상황, 이 과정에서 XRP와 리플 ODL의 역할, 이런 것들이 바꿔갈 또 돈의 미래, 여러 포인트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영국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2030년 디지털 파운드 CBDC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리플과의 간접적인 연관성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간접적인 연관성이 아니고 아예 직접적으로 영국 CBDC의 파트너로 리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과 영국 재무부는 CBDC 발행 계획을 담은 문서를 공개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디지털 파운드 땡땡 가계와 기업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화폐. 그런데 이 문서에서 RTGS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 분야에 리플이 진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문건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여러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리플은 이미 2017년 초에 영란은행의 핀테크 엑셀러레이터로 합류를 했고 다시 말해서 최소 6년 동안 영국 중앙은행과 협력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영란은행이 CBDC 계획을 2030년 출시로 못 박아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동안 영란은행이 구축했던 CBDC 프로젝트에서 일정 부분 리플의 기술 협력이 그것도 최소 6년 넘게 진행돼 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사를 쓴 양반이 마지막 멘트로 남긴 부분이 재미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XRP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기지 않는다. 확실히 리플이 전세계 중앙은행 CBDC 프로젝트를 2배로 늘리게 되면 큰 움직임이 올 것이다. 런던은 이미 준비가 됐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자칫 상황에 따라서 본사를 미국 밖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곳 중에 하나가 영국이고 영국 CBDC 협력과 관련된 유사 프로젝트가 각국 중앙은행들 사이에서 진행될 수가 있고 또 영국이 전통 금융 강국이고 새로운 금융에 있어서도 도약을 꿈꾸고 있는 그런 곳이고 이번에 크립토 도시 설문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한 그런 곳이고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아마도 XRP 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충분히 의미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삿포로 가자! 요즘 리플 XRP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과 무려 6년 전부터 CBDC와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라는 것이 이번에 영란은행과 재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116페이지 분량의 페이퍼를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디 아프리카 후진국이 아닌 한때 전통금융의 절대 강자이기도 했던 영국 중앙은행과 손발을 맞췄다라는 점에서 그 기대감이 한껏 더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XRP 시세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리플 주변에 자리한 상황을 보면 영란은행 관련 호재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점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XRP의 흐름은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의 분석이 꽤나 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양반은 XRP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3월 31일이 빅뱅 포인트, 그러니까 급격한 랠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장기 지지 트렌드 라인과 2021년 고점부터 이어져 온 상단 저항 라인이 3월 말쯤에 교차를 하면서 돌파가 이뤄질 경우를 전제로 놓고 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상단 돌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를 거치면서 3.5달러 부근으로 랠리를 하고 이후에 다시 1달러 부근까지 후퇴를 했다가 2024년 하반기에 20달러 부근으로 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월 급등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를 예민하게 만드는 것은 단연 리플 소송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의 이전 다른 약식재판 사건 결과 발표 시점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3월 안에 약식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레스 판사는 통상 약식재판 브리핑 종료 이후에 석 달 뒤에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얼추 3월쯤 약식재판 결과가 나오든가
아니면 3월 안에 양측이 전격적인 합의를 하든가 이런 가능성들에 대한 전망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리플 측의 우호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면 앞서 다크 디펜더가 언급한 차트는 당연히 위쪽으로 돌파를 이뤄낼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어느 선까지 랠리할지는 아무도 모를 거다. 이 정도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플 커뮤니티가 3월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ISO 2002가 드디어 출범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유럽중앙은행은 지난해 11월에 ISO 2002 표준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지금 올해 3월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은 ISO 2002를 도입한 상태이고 호주와 유럽중앙은행 등이 3월에 여기로 올라타게 됩니다. 리플과의 협업 사실이 드러나면서 요즘 핫하게 거론되고 있는 영국 영란은행 역시 올해 4월 이전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적어도 4가지 긍정적인 상황이 지금 리플 주변에 자리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곰곰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주가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흔들거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긴 한데 비트코인을 더 급격하게 흔드는 데는 쭈꾸미 대가리가 아주 큰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SEC 미팅 일정이 잡혀 있어서 리플 소송 전격 합의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루머성 이야기들이 돌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일단 합의 소식은 합의 소식이었는데 그 주인공은 리플이 아니라 크라켄이었습니다. SEC가 공식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과 벌금 합의안을 공개했습니다. SEC는 크라켄이 미국 고객들에게 제공한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면서 기소했는데 2019년부터 크라켄이 크라켄 풀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SEC에 보고되지도 또 등록되지도 않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했고 투자자들이 이와 관련된 리스크에 노출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라켄은 혐의를 인정하고 3천만 달러 벌금으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SEC 미팅이 좀 더 관심을 받았던 것은 혹시 리플 관련 합의 소식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루머성 정보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았기 때문인데 비트코이니스트 같은 나름 멀쩡한 이 크립토 미디어에서 이걸 또 기사화하면서 진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다음 주 2월 16일 오후 2시에도 미팅 하나가 잡혀 있다는 건데 XRP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또 리플과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루머성 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하도 SEC가 쫄려있는 상황들이 최근 여러 가지가 확인되다 보니까 전격 합의가 이루어져도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SEC가 이번에 크라켄까지 이렇게 꿇어앉힌 걸 보면 그렇게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긴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크라켄 이슈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가 재미있는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코인베이스 CEO가 말하길 SEC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크립토 스테이킹을 아예 못하게 막으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다. SEC는 이번에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 위반이라고 기소를 한 거였는데 아마도 머지않아서 블랙록만이 이 스테이킹 서비스 승인을 받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결국 블랙록이 다 헤쳐먹게 만들기 위한 SEC의 수작이면서 음모라는 건데 그러니까 세력들의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음모라는 건데 이렇게라도 교통정리가 되면 그래도 크립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왕창 흔들리면서 리플 XRP 역시 시세가 흔들흔들거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XRP가 지난 4일 동안 우리가 예측했던 패턴을 정확히 따르고 있다. 중요한 것은 0.42달러 돌파 여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부분은 XRP가 삼각수렴 패턴을 형성하면서 하단 지지라인인 0.36달러까지도 후퇴할 가능성이 있고 상단 저항라인 돌파는 0.42달러를 돌파하면 이루어진다. 그럴 경우에 XRP는 새로운 파동을 형성하면서 3월 말에 급격한 펌핑을 만들어낼 것이고 0.55달러 부근까지 단기간에 올라설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꼭 차트대로 예상대로 움직여주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지금까지는 예측대로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다소 힘이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등만 하는 시장이 없다라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인데, 상승 뒤에는 반드시 하락이 발생하고 하락 뒤에는 반드시 상승이 발생한다라는 점, 그런 사이클의 흐름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전략적인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